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고민 상담을 진행할 건데요. 앞에 사전에 공지드렸던 것처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았고요. 그 중에 랜덤으로 추려왔고요. 모든 고민들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고민을 이제 상담을 못 받은 우리 손님들은요, 앞으로 계속 상담소 문을 열 테니까 그때 계속해서 여러분들 선생님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좀 기대된다. 궁금해. 아니, 갑자기 마음이 조금 부담감이 좀 생겼어요. 엄청 길어. 자, 이거 봐. 자, 너무 길어가지고 진지해지잖아. 잠깐만. 진지하게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딱 내 고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에 나타난 은광의 고민 상담소, 너무 반갑습니다.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무언가 계속 창작해내야 하는 것, 누군가에게 계속 이곳의 존재를 알리고 방문까지 이루어내는 일이 혼자 디자인, 제작, 마케팅, 클래스 등등을 소화해내다 보니까 힘이 빠져버리는 순간도 많이 생기고요. 직업 만족도는 정말 높고 작업물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요. 그런데 그 외의 지속성이나 목적,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이 깊어질 때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급격히 안 좋아지는 상황들에서 조급한 마음 때문인 게 가장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부터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은광님은 조금 단순하게 혹은 명쾌하게 바라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 남겨봅니다. 정답은 은광님이 방문하시면 자, 명쾌한데요? 좋은데? 사실 이제 뭐 제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살짝 조금 또 진지하게, 또 은광 오빠 간다 얘들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저도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직업 만족도 정말 높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죠. 근데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보컬리스트로서도 계속 나를 발전시켜야 되고, 끝이 없어요. 이거 별개로 나의 색깔을 또 찾아야 돼요. 이 서은광이라는 캐릭터를 계속해서 뭔가를 창작하지 않고, 찾아내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안 하면 저는 사실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 혼자 그냥 좋다고 노래할 수는 없어요. 저를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리스너들 그리고 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저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이런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걸 보내주신 분께서 지금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너무 잘하고 있는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스트레스, 올바른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겪으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결론은, 나랑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구나, 나랑 같은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구나. 하지만 그러기에 지금의 너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는 법,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법,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있다. 너가 대견스럽구나. 나랑 똑같은 늘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아마 우리뿐만은 아닐 거야. 창작 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분들은 뭐 다른 분야도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똑같겠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성과도 좋으시면 이렇게 떡튀순 한 끼 든든히 먹을 수 있고,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화이팅!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놔라 라는 말입니다. 은광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멜로디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울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근데 살다 보면 문득 두렵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택이 맞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들 때 괜히 우울해지다. 오빠도 이런 생각했던 적 있나요? 읽어줘서 고마워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죠. 저도 데뷔 못할까봐 무서웠다? 연습생 때 정말 무서웠고요. 저는 정말 연습생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 시절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잘리기 위해서 했어요. 상상을 했어요. 계속 잘리면 어떡하지? 잘리면 나 이제 그때 20살이어서 20살 때 이제 잘리면 대학도 못 갔고 그냥 군대 가야 되나? 근데 이게 22살까지 23살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버텼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남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남들보다 어떻게든 1시간 더 빨리 오려고 해서 진짜 제일 일찍 가서 회사에 가서 연습하고 뭔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분들도 뭔가 불안한 만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보라는 얘기밖에 저는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만큼 그걸 또 책임질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도전해서 이겨내라. 그러면 실패해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컴온. 다음 고민입니다. 웃상으로 다니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단순해요. 억지로 웃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참고로 저는요, 어머니께서 웃으면 복이 온다, 웃고 다녀라, 입꼬리를 좀 웃고 다니면 호감 그리고 그 분위기를 항상 그 밝게 하는 그런 에너지,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사실 억지로 조금 좀 웃고 웃상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뭐 밥을 먹을 때나 뭐 밖에서 누구를 상대하거나 할 때도 기본 디폴트가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건 무조건 노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무표정이랑 뭔가 집중할 때 좀 무서워요, 얼굴이. 내가 옛날부터 공부할 때나 연기 수업, 노래 수업을 받으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좀 째려본단 말이야. 이렇게. 진짜 내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화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 많았어요. 아무튼 저도 제 얼굴이 조금 날카로운 편이라서 안 웃으면 조금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웃는 걸 추천합니다. 날씨도 더워진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아요. 인생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제 경험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아직 번아웃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분의 그 정말 인생 번아웃의 심정을 감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저도 주위에서 많이 좀 얘기를 듣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면 좋겠다, 또는 나는 왜 번아웃이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뭐가 있을까? 근데 그쵸, 사실은 이렇게 번아웃이 왔을 때 억지로 힘들게 막 자기 마음을 깎아 먹으면서 일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억지로 그렇게 버티고 아마 버티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걸 꼭 극복하고 싶어서 고민이 되는 분도 있을 텐데, 자기 일에 있어서 번아웃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일에 대한 목표감이 상실됐거나 목표를 잃었거나 그런 게 제일 크지 않나. 만약에 저도 제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최고의 보컬리스트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니야. 그냥 나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럼 나 앞으로 할 게 없어요. 노래를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게 일이 되면 모든 일들이 사실 힘들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목표감이 상실된 순간부터는 나도 번아웃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목표를 하나 뭔가 일에 있어서 뭔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하는 일에 목표가 없다, 그러면 다른 일을 좀 찾아보던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일에 목표를 가지고, 목표 찾기도 어려우면 그러면 찾아야지. 쉬면서 찾아야지. 쉬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근데 쉬는 것도 내가 볼 때 열정적으로 쉬어야 돼. 아닌가? 이 많은 이 댓글 명담이 있습니다. 은광이 보면 돼.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중에 굳이 목표를 가지고 억지로 사는 것도 자기를 옥죄일 수 있다고. 맞아, 그럴 수 있어. 사실 이게 정답이 없어. 사람마다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꾸 목표를 채우려고 해서 피곤한 거야. 이거는 어떤 타입인지 일단 본인부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나 같은 타입은 목표를 어떻게든 건설하고 계속 찾아야 돼. 나 같은 타입은, 나 같은 뇌를 가지고, 약간 나 같은 성격은, 그러면 번아웃이 안 와. 왜냐면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거든. 이룰 때마다 재밌어. 약간 이런 거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힘들어. 이런 분들은 맞아요, 차라리 쉬엄쉬엄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얻고 막 놀고 스트레스 풀고 놀면서 좋아. 이거는 이렇게 두 타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번아웃은 빠르게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오래 가면 또 본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 얘기했던 거, 그리고 댓글들의 추천을 받아서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창섭이 꽃이 되어줄게 챌린지 준비하고 있죠.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는 하나나나나 하나나나나 해줄게. 하나가 나나나 하나나나나나나 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꽃이 되어줄게. 눈 뜰 때부터 잠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서운광 생각뿐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인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나 이거 읽고 그냥 너무 감사한다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래. 어떡하지? 어떡해? 아니, 서운광 생각뿐이라서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이 정도 아니지? 그러면 안 돼. 그쵸? 진짜 그럼 안 되는데. 일단은 다들 정상이라고 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또 내가 또 책임감이 또 생기네. 삐빅!
지극히 정상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대 공포증과 주목 공포증을 가진 멜로디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제 꿈은 무대라는 큰 거장 속 자신이 맞는 그 배역을 찾는 연극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글부터 이 내공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직접 무대에 서 보니 그 위화감은 터질 듯이 제 심장을 붙잡았으며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자 눈빛은 절 집어삼켰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회피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디든지 있는 무대와 시선으로 저는 더 이상 이것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극복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댓글 중에 청심환 추천합니다 하셨는데 청심환 안 듣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듣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안 들었어요. 심지어 저도 이제 이런 말은 또 처음 해보네요. 저도 사실 무대 공포증이 엄청 심해요. 옛날에 그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연수생 하기 전에 대학 실기를 보는데 진짜 막 후두루두루 떨려서 그 실기 보기 전에 청심환을 먹고 들어갔는데 뭐 상관이 없어요. 듣는 분들도 많으니까 청심환을 일단 해보시고, 근데 이 정도 고민을 하신 거면 이미 청심환은 드셨을 것 같아. 솔직히 계속 부딪히는 게 베스트긴 해요. 이것도 사실 확실히 무대를 많이 쓰면 이분은 아직 그 꿈 향해 달려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무대라는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떨리는 무대가 순간순간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안 떨고 하시는 것 같아. 제 경험에서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와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생생한 기억. 제가 가장 진짜 많이 떨었을 때가, 저도 이제 연극이랑 비슷한 뮤지컬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공연의 첫 무대들은 다 떨리는데 뮤지컬 썸씽 로든을 했을 때 저는 진짜 그렇게 떨린 적이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진짜 심장 미친 듯이 뛰고 그 무대 나갈 때까지 와 이거 어떡하지? 막 틀리면 어떡하지? 자, 연극 배우라 함은 무대 위에서 다른 나로 사는 거잖아요. 결국에 답은 무대 위에서 내가 캐릭터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막 떨다가 무대에서 대사를 탁 뱉는 순간 나는 스위치가 돼서 다행인 거죠. 이거는 진짜 신기해요. 캐릭터에 몰입을 하면 이게 그게 안 되고 내가 그 캐릭터로서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랑 감정을 주고받고 이거에 중이 돼서 근데 이게 무대 체질이라고? 그치,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많이 고민이시겠지. 근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몰입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발표 같은 거랑은 다르다고 좀 생각합니다. 발표는 내가 준비한 거를 잘 포장하고 이쁘게 말하고 안 절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연극이나 뮤지컬은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무대 위에서 살아가야 돼. 거기에 좀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어떤가. 더 힘들더라도 더. 그러다 보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오로지 진짜 무대 위에서 얘랑만 자꾸 얘기하고 있고, 나는 이게 몰입이 확 돼요. 물론 관객들이랑 소통할 때는 풀리긴 하는데 왔다 갔다 그게 잘 되죠. 아무튼 어렵지만 더 몰입을 해봐라 라고 밖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도 나올 만큼 연습을 해라. 일리도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몰입을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화이팅해서, 저도 사실 연극을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뮤지컬밖에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연극도 도전을 또 해보고 싶고, 저도 연기를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진지하게 되게 좋아합니다. 연기에 대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표크 씨랑 같이 연극 그 무대 위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같이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아자! 나 혼자 무대는 아주 떨리는데 불후의 명곡 혼자 나갈 때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다리가 진짜 이렇게 떨리고 손도 멈출 수가 없어. 그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막 혼자 무대를 해야 된다는 그 공포와, 근데 아까 제가 몰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노래에 대한 이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냥 노래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몰입을 해서 이야기를 전하거나 내가 캐릭터가 되거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남자 불러서 아직도 기억나. 시작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 무대 직전까지 내가 애드립을 갈등을 하고 있었어. 무대 직전까지 내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더 떨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떨다가 한 소절 쭉 뱉고,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전과는 다른 진짜 몰입감을 가지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탁 한 소절 뱉는 순간 떨림이 멈췄어요. 근데 몸은 떨리는데 뱉는 순간 몰입이 되면서 떨림조차 노래에 색깔이 되고 떨림조차 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뱉는 순간 몸은 떨리지만 난 떨지 않았어. 온전히 뭐 예를 들어 곁에 있대요, 이것도 원래 연습 때 이거 안 했어요. 이렇게 다르게 라인을 짰었는데 그냥 그 감정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 이 정도 떨림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몰입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몰입을 완벽하게 해서 떨림조차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정말 더 순수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색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또 해낼 수 있다 라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너무 좋은 말을 써주셨는데, 진짜 서은광님은 어둡고 가망 오는 밤에 빛을 내는 달이자 반짝반짝 빛내는 별입니다. 진짜 멜로디라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P2B 오래가자! 라고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더 딥하게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내가 김기태 형님 같이 2년 불렀잖아요. 그때도 진짜 무대에 그래서 호흡도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연습했던 거랑 완전 다르게 나온 건데, 내가 비브라토를 넣으려고 한 게 아니고 떨리는 거야.
이렇게 저절로 몸이 떨려서. 그리고 제 선생님이 그 무대를 보시고 그 무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제가 진짜 이번에 너무 떨어가지고 노래하는데 떨려서 사실 내가 비브라토를 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몸이 떨려서 지금 들었을 때도 되게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떨려서 내가 의도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래를 떨림조차도 너의 색깔이 될 수 있고 떨림조차도 감정이 될 수 있는 거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히려 떨림이 좋아졌어요. 그 떨림이 주는 노래에 대한 색깔이 기대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떨림이 무섭지 않아요 이제. 만약에 안 떨려서 내가 연산대로 했으면 심심해 거야 아마.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좋은 응원 사랑은 제 현주기 빛이자 검게 물들어버린 절 밝게 빛내주는 조명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푸꾸님의 조명이자 빛이었다면 푸꾸님 또한 우리의 조명이자 빛입니다. 우리는 서로 조명이자 빛이에요. 이게 바로 This is Silverlight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외쳐볼까요? This is Silverlight! 감사합니다. 다 외쳐주시네요. 엄마가 자다 깼음. 실버라트 외쳐가지고 자다 깼었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님.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란 캐릭터의 정체는 내가 얘기했었나? 궁금해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정체는 바로 그래도 많은 분이 맞추셨습니다. 네잎클로버입니다. 여기 있네. 여기 편도결석인데? 하나, 둘, 셋, 넷. 고민 상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계속 많은 고민들, 상담거리들을 많이 이제 올려주시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이번에 다루지 못한 고민들로 여러분들 함께 수다 떨면서 서로 마음 나누면서 힐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담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렸고요. 좋은 밤 되시고 아름다운 밤 되시고 오늘만큼은 고민 없이 정말 편안한 밤 되시길 은광이가 광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광나잇.